우리 원전의 그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경제성은 어디 뭐 비교할 데가 없이 최고고요. 저희가요. 미국 어디에다 지어도 좋다는 원전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지를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원자력은 위험하니까 앞으로 안 할 거야. 교수님의 존재를 처음 아, 알게 된 게 예,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예, 기억합니다. 네. 네, 이게 사실 대전역에서 했던 거, 네. 교수님 그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제가 이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일차적으로 든 생각은 아니 남부러울 것 없는 곳에 계신 분이 대전역 앞에서 이런 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 보였어요. 일단은 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이런 그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때 좀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시게 됐는지. 네, 현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탈원전이라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 두 번째는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계속 운전은 허용하지 않겠다. 세 번째로는 신규 건설하는 거 다 백지화하겠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폐지를 하면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석탄을 할 거냐, 석탄도 이제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다면은 그럼 태양광이 가능하냐? 그런데 하루에 4시간밖에 쓸 수가 없는 태양광으로 24시간 돌아가는 원전을 대체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LNG를 쓰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원자력 대신 가스를 쓰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뭐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왜냐하면 가스가 원자력보다는 2배 정도 비싸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안보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정규 건설도 지금 하고 있던 걸 백지화를 시키면서 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돼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취소, 전면 백지화 되면서 산업체로서는 앞으로 한 4, 5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이제 물건을 공급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사라지게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라는 것도 뭐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원자력 산업계에서 이제 공급망이라고 부르는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게 되는 네,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미 한 3년, 4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네. 원전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사라져간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원자력 쪽에 특화돼 있던 산업체들이 무너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산업체 덕분에 오늘 우리나라 원자력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게 된 거거든요. 네,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 뭐 유럽에서의 원전 건설 비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절반 내지는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 킬로와트 아워당 우리가 뭐 3, 4천 불에 건설을 하고 있어요. 킬로와트당 네, 용량에 따라서요. 그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적어도 7천, 만을 넘어가게 되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설계를 표준화를 하고 반복해서 건설하고 하면서 공급망이 잘 갖춰진 거죠. 네, 작은 업체들이지만은 원전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네, 원전에 들어갈 부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제때 싼 가격에 잘 만들어냈던 거죠. 네. 그런 산업체들이 이제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든 아, 상황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들은 학교의 학생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네, 예. 오늘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연구라는 것조차도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요. 네. 기술 미래형, 산업이라는 게 R&D가 충분히 갖춰져야지 계속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원천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 말씀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도 다음 세대 반도체를 만들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R&D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미래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된 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 3년, 4년 지나면서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네. 이것은 지금 수정하지 않으면은 참 대가가 너무 크겠다 싶어서 나가서 의사 표시를 할 그러셨군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 사진 보면은. 네. 하나하나 좀 제가 뭐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이렇게 차분히 좀 여쭈고 싶은데요. 네. 일단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어쨌든 이 글로벌 원전 비즈니스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 그 네.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 들어서 3, 4년 정도 지나면서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거의 이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거기 관련된 산업체도 이제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고 외국에서도 볼 때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 원전이 미국에서는 위험하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면서 국내에는 안 짓는다. 미국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 걸 수입하겠느냐? 그렇죠. 글쎄요. 이게 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거를 팔아야 되는데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 원전이 다른 거보다 조금 비싸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지만요, 전혀. 그런데 성능이 좋고 여하간 적기에 공사를 잘 하고 앞으로 60년, 80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만한 파트너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가격을 설령 2배를 부르더라도. 그런데 자국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건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조기 폐쇄를 하는 마당에 우리 원전을 사가라라는 것을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안 되겠죠. 사실은 그게. 그렇죠. 게다가 우리랑 경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저 한국 저 봐라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20년 뒤에 너네 원전에 들어갈 부품 걔네들이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냐? 음, 지금 원전을 관둔다는데 쟤네들 나라 믿고 너는 80년, 100년 쓸 원자력 발전소를 탄다고? 안 되지. 우리 프랑스 걸 사라. 예. 우리 미국 걸 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원전에 있어서 원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인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왜냐하면 그 원자력 자체가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도 있고 또 우리 기억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거 굉장히 뇌리에 아주 심각하게 박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어쨌든 뭐 원전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여론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요동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전 전문가들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자료들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시죠.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 원자력 발전소 한번 사고 나면 끝장이다. 요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들의 생각. 네, 뭐 근데 거기에 덧붙인다면은 사용 해결료 뭐 저기 대책이 없다. 뭐 10만 년, 20만 년 가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냥 뭐그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약 최악의 사고가 난다면 하면은 최악이 어떻게 될까? 이미 이제 실증이 돼 있어요. 실제 사고로 미국에 있었던 사고가 TMI 2호기 스리마일 아일랜드에서 난 사고가 네. 우리나라 원전하고 같은 설계를 가진 원전에서 난 사고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입니다. 아, 그 이후에 있었던 체르노빌은 우리나라에는 체르노빌 같은 원전이 없으니까 아예 그 사고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아, 의미가 전혀 없고요. 전 세계에도 체르노빌 타입의 원자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있는 것도 그때 있었던 문제점들을 대부분 보완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네, 우리나라에는 아예 없다. 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같은 타입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같은 사고인데 그 스리마일 아일랜드 TMI 2호기 사고라고 부르는 그 사고는 후쿠시마 사고 뭐 같습니다. 원자로 노심이 녹았어요. 녹고 거기서 수소가 막 발생하고 수소 가스가 나와가지고
폭발에 가까운 연소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 경락 건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돔이 튼튼하게 있어가지고 안에서 뭔 일이 있어도 이 돔 안에서 다 벌어진 거죠. 바깥으로 네. 못 나간 겁니다. 아, 예. 후쿠시마는 그 수소 가스 폭발할 때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렇게 보셨죠? 네네. 폭발하면서 위로 막 다 날아가는. TMI 2호기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소 폭발은 아니었습니다. 폭연이라고 하는 폭발에 가까운 연소가 있었는데 결국 바깥으로 외부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라는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거의 의미 있게 나간 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인상 깊은 장면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인데 3월 28일일 겁니다. 사고 났던 날이 4월 1일 날 발전소를 방문해요. 사고 나고 방문을- 얼마 안 돼서 방문한 거네요, 그러니까. 4일째죠. 4일 지나고 나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도 안 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방호복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없이 딱 덧신 하나 신었어요. 아, 덧신은 우리가 발전소 그냥 방문할 때 안에 있던 먼지 바깥으로 못 나가게, 밖에 있던 먼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신는 거거든요. 네. 그것만 딱 신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소 내부 그 주 제어실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시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 방사성 물질이 널렸는데 대통령이 무모하게 갔느냐? 카터 대통령 뭐 잘 아시겠지만은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죠.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예. 비록 본인이 원자력 남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지만 엔지니어지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분이셨는데 뭐 여하간 아무 보호 장구 없이 이제 갔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밖으로 나온 게 없어서 아, 발전소 부지 내에서조차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사고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밖으로 나올 방사성 물질은 사실 없다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 TMI 2호기를 청소를 하는데 비용이 대략 지금 돈으로 한 2조 좀 넘게 들었습니다. 아, 네. 2조 원 정도. 네. 발전소 하나가 다 망가졌으니까 발전소 하나 비용을 5조라고 쳐도 합해서 한 7조 정도 되겠죠. 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낼 전기는 대략 1,000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차이가 나네요. 예. 탈원전으로 가더라도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더 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한전이 전력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100조 원, 1,0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사고가 있다. 2080년 전에 여하간 큰 사고가 하나 있다. 라고 하면 대중에게 미칠 건강 영향이라는 것은 뭐 미미할 거고요. 재산상의 손해는 뭐 10조 원 정도 수준 안쪽이 될 거고. 네. 그게 뭐 원자력 경제성에 있어서 큰 뭐 포션을 차지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한 번이면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로 이어지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상인가 네. 하는 것이 아, 그렇군요. 서로 같은 일 안 벌어집니다. 지금 그 안전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원전의 그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안전성이라든가 어떤 뭐 경제성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경제성은 어디 뭐 비교할 데가 없이 최고고요. 아, 저희가요. 네, 우리랑 비슷한 경제성을 가진 나라라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정도?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사실 비교하기에 1대1로 비교하기에 그렇게 적절한 나라들은 사실 지금은 아닙니다. 네. 예. 서방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중에 일본, 프랑스, 미국, 그리고 뭐 캐나다, 우리 요 정도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경제적이죠. 미국 원전, 유럽 원전, 프랑스 원전에 비하면은 절반에서 3분의 1 가격까지 되는 거고요.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는 설계 인증이라는 걸 해줘요. 네. 예,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있거든요. NRC라고 뉴클리어 레귤러터리 커미션인데요. 거기에서는 설계 인증이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설계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인증을 좀 해주십사 하면 미국에서 검토를 해서 미국 어디에다 지어도 괜찮은 수준의 안전성이다. 그러니까 합격이 되면 인증을 해줘요. 아, 그래서 프랑스하고 일본이 시도를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요? 중간에 쏟아지는 질문을 대응을 못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자료 어떻게 되냐? 이거 다시 검토해보니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추가 자료를 내봐라. 이거 와서 한번 설명해봐라. 디펜스 해봐라. 이거는 가정을 이렇게 하면은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지 않느냐. 쏟아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내 이제 못하고 자기들이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APR 1400이라고 우리 APR UAE에 1400이요? APR 1400이라고 UAE에 수출한 원전이 있죠, 우리. 네네네. 예, 그리고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하면서 얘기했던 네. 그 원전 타입이 APR 1400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인증을 거친 거네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습니다. 야, 뭐냐면 또 의의가 있는 게 미국이 설계 인증을 준 최초의 외국 회사 설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비록 우리가 원자력 발전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왔지만 그걸 가지고 프랑스가 미국에 들어가서 설계 인증을 받았는데 포기를 했고 우리는 들어가서 설계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만큼 그렇다면은 된 거네요, 진짜. 우리나라 원전은 미국 어디에 지어도 좋다는 인증을 미국 정부가 한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네. 그 두 번째로는 유럽 인증도 받았는데요. 이건 유럽 규제위원회는 아니고 유럽에서 요건을 만족하냐 안 하냐를 따집니다. 설계가. 네. 유럽에 지어도 되냐 안 되냐죠. 거기는. 네.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원전에 지금 뭐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런 지역에서 어쨌든 우리 기술과 우리의 어떤 안전성이 검증이 됐다고 뭐 보면 되겠네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어디에다 지어도 좋다는 원전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지를 시킨 거죠, 우리나라가. 왜? 원자력은 위험하니까 앞으로 안 할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커요. 네. 근데 UAE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니 UAE로서도 대안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한국이 나가 떨어지면 우리는 이 원전을 그렇죠. 앞으로 60년, 80년 아마 100년을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가. 그렇겠네요. 그런 차에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치고 들어오죠. 야 이거 기회가 좋다 이거. 우리도 조금 하게 해달라. 왜? 네. 너네 한국만 믿고 가지 마라 이거죠. 아. 네.